그렇다면 항염, 항균의 효능이 있는 생강, 영양 제대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먹어라. 첫 번째는요. 가루로 먹으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우리가 되게 이제 가루로 만들 때는 생강을 그냥 통째로 그냥 빻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건조를 시키잖아요. 건조를 시켜서 가루로 만들게 되는데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영양 성분은 농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생강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데 같이 뿌려서 먹다 보면 이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우리 그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수용체와 그리고 콜린성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우리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훨씬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라던가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분들은 훨씬 이런 음식 성분을 통해서 좀 더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럼 소화가 잘 되니까 내가 밥 먹기 전에 항상 한 숟가락씩 떠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너무 또 과하게 섭취를 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강 같은 경우는 요리에 첨가하는 재료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만 드시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막 챙겨 드시거나 하는 것은 조금 과다 섭취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조적으로 적정량만 드셔야겠고요. 네. 그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쪄서 말려 먹으면 효능이 증가한다. 김지영 교수님. 네, 생강의 아주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요, 쪄서 말려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는데요. 생강을 쪄서 말리게 되면은 생강 안에 있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도가 높아져요. 뿐만 아니라 진저롤의 성분도 농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요, 혈액 흐름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저롤 성분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체온을 높여줌에 따라서 백혈구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 쪄서 말려서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는데요. 단 주의하실 거는요, 너무 고온에서 하시면 영양소가 도리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쪄서 말려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함께 곁들여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다음 자 한번 살펴볼까요? 식초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천천히 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요. 박경희 교수님. 네,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진저롤 성분의 효과 때문인데요. 이 진저롤은 우리 몸에서 이제 사람 몸에서 다 그런 작용을 확실하게 약처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 실험이나 이런 실험실 실험 결과를 참조를 해보면 당뇨병, 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액 속에 그 포도당 성분이 많이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당 성분을 근육세포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대사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식초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그런 작용들을 이제 실험실 연구에서 많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강 초절임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강과 식초가 같이 만나게 되면 이런 혈당 관련된 조절할 수 있는 작용이 좀 더 상승작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네, 근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좋아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썩은 생강은 절대 먹지 말 것. 일단 썩었으니까 안 먹고 싶기는 한데 정말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딱 있다면서요. 네, 썩은 생강은 이제 잊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썩은 생강을 드시게 되면은 간독성을 지나서 간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생강의 이제 독특한 향 중에는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사포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은 1977년도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간암의 유발 가능성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식품 첨가물로 금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프롤이라는 아주 미량 들어있는 성분은요. 생강이 썩게 되면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생강이 썩게 되면 곰팡이 생깁니다. 곰팡이에 무서운 균 있어요. 아플라톡신이라고. 역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썩은 생강은 도려내시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썩은 생강은 이제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게 향과 맛이 워낙 강하잖아요. 톡 쏘는 맛도 있어서. 그래서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생강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제 소화 기능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과하게 섭취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알싸하다고 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도하게 섭취를 하다 보면 속쓰림이라던가 아니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위 십이지장 궤양이 있다던가 아니면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소에 상당히 위장 증상이 불편한 그런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우리가 약효가 있다 그러면 많이들 드시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생강에는 또 항혈소판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혈전을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들 중에 혈액을 묽게 하는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와파린 같은 약이 대표적인 약인데 이제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약효를 노리고 이것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출혈 경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면 대개는 그냥 식사에서 식재료로 그냥 드시는 경우보다는 진액을 낸다던가 아주 많은 양이 농축된 그런 농축액이나 아니면 가루를 해서 뭐 매 끼니마다 가루를 뿌려서 음식을 만들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량 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 같은 주부들은 이제 약간 썩어도 그 썩은 부위만 약간 도려내고 먹을 생각하거든요. 알뜰하니까. 아까우니까. 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김 안 주부님?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네, 전체를 버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보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네. 생강으로 만든 맛있는 요리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네.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강초를 네. 이용해서 만든 생강 돼지고기 구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썩은 성경 얘기를 계속해서 네. 죄송한데 진짜로 제가 어제 왜냐면 생강이 썩어서 버렸어요. 이렇게 하얀 솜 같은 게 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썩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생강을요, 사시면 흙이 네. 묻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키친타올이나 이렇게 해서 신문지에 싸서 네. 비닐에다가 한번 봉을 해서요, 냉장고 채소칸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썩었다, 겉에 뭐 하얗게 곰팡이가 네네. 폈거나 검어졌거나 하셨을 때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요리 활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너무 많은 양을 사지 마시고 조금씩 사셔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빨리빨리 먹기 위해서 생강을 이용해서 생강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생강 이렇게 껍질 네. 살짝 벗겨낸 상태에서요. 이렇게 얇게 썰었어요. 해서 썰은 거를 갖다가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쳐요? 넣었다가 꺼내서 네. 찬물에다 한번 헹궈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생강초를 만들고 있어요. 네. 보통 가셔서 초밥 같은 거 드실 때 많이 네. 보셨을 거예요. 예, 많이 와요. 네, 분홍 보면- 색깔로 나오는. 맞아, 네, 맞아. 그거는 이제 약간 색소를 넣어서 만든 거고요. 아. 집에서 하실 때는 네. 이렇게 해서 생강 얇게 썬 걸 넣으시고요. 데쳐서 찬물에다 담궜다 뺀 거를 네. 여기에 생강 초절임 액이 있어요. 식초랑 네. 그다음에 이렇게 넣은 거를 갖다가 뜨거울 때 이게 그냥 초절임 구워요? 액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식초에다가 네. 설탕 그리고 청주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한번 팔팔 끓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를 이렇게- 이제 생강에다가 쭉 부어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놓으면 생강에 아까 한번 데쳐내서 약간의 아주 그 매콤한 맛, 매운맛을 조금 뺐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넣어놓으면 한 김 빠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네. 맛있는 이렇게 생강초가 준비가 초가 되는 되네요. 거예요. 요거 숙성은 따로 필요 네, 없나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끓여서 됐기 때문에 시간이 네. 한두 시간 지나면 네. 먹기 좋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네. 식은 후에 뚜껑을 덮어서 네.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오늘 이 생강초를 곁들일 거고요. 네. 그리고 양념을 돼지고기를 오늘 약간 누릿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300g 정도일 때 네. 인스턴트 커피 한 반 큰술 인스턴트 네, 커피요? 네, 커피가 돼지고기의 누릿한 맛을 없애줘요. 그래서 네. 커피랑 청주, 후춧가루 넣어서 먼저 밑간을 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생강 껍질 벗긴 거를 강판에다가 갈아줄 거예요. 갈아요. 아, 이거 이렇게 감자 해서- 가는 것 같이 네,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강판에다가 저거 갈아서 편하겠다. 바로 즉석에서 하면 생강 향도 되게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네. 여기에다가 네. 간장하고요. 음. 그다음에 생강을 근데 네. 이렇게 갈아서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편 썰거나 여기서 넣지 않고요. 요리 오늘 저희가 돼지고기를 구울 거잖아요. 네. 만약 편을 썰다 보면 굽는 네. 과정에서 네. 조금 탈 수도 있고 또 아. 고기에 고루고루 안 갈 수도 있어서 네. 돼지고기에 조금 맛을 고르게 가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아줍니까? 요거 노란 건 뭐예요? 카레가루예요. 카레를 또 넣어요? 네, 네. 이렇게 넣으면은 생강의 향과 카레가 또 잘 어우러지거든요. 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팬에다가 한번 이제 구워 보도록 할게요. 맑은 팬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야.
잡내를 2중, 3중으로 잡는 네, 거예요. 돼지고기의 네. 누릿한 맛을 없애주고 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주신 상태에서요. 여기다가 아까 밑간한 돼지고기를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만든 소스에다 재워 놓으신 거죠? 아니고 네. 이거는 커피랑 청주랑 네. 후춧가루만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돼지고기가 양념을 해서 먼저 굽기 전에요. 이렇게 네. 마리네이드한 상태의 고기를 먼저 구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워서 목살이죠? 네, 돼지고기 목살이에요. 목살 좋아하시는 좋아하시죠? 부위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워지면은 네.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고기가 익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네. 익기 시작할 때 아까 준비했던 양념을 양념. 약간 익었을 때. 네, 고기가 너무 안 익은 상태에서 양념을 넣다 보면 양념이 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여기 아까 카레가루랑 생강 가른 거랑 넣은 양념, 간장 넣은 걸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끼얹어주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목살이 조금 약간의 도톰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을 조금 줄이신 상태에서 이 소스에다가 이렇게 끓이시면서 고기가 속까지 다 익을 수 있도록 익혀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있는 고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게 지금 익었는데. 한번 이거 보시면 약간 양념 돼지갈비 같이 네, 됐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보이는데요? 아까 밑간에서 고기 색깔이 돼지고기 같지 않고 소고기처럼 색깔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되면 고기 다 구워졌는데요. 네. 네. 여기에다가 한번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랑 생강 갈아서 넣어서 만든 소스에다가 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근사하다. 아까 우리 생강초 만들었잖아요. 네. 생강초 만든 거를 여기다가 같이 곁들여 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스에도 생강이 들어가고 또 네. 생강초도 네. 곁들여서 먹는 네,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 하실 때 그러면 훨씬 네. 깔끔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생강초를 살짝 곁들여주면 네. 돼지고기랑 같이 한번 네. 드셔보시겠어요? 아, 이거 장어 먹을 때 생강 맞아, 맞아. 넣듯이 그러니까요. 곁들이는 그러면 왜 거죠. 깔끔한 맛이 나잖아요. 회 먹을 때도 누린내 진짜 잡아주고. 맛있어요. 누린내 가요. 잡아주고. 네. 우리 목살 좋아하시는 김현영 씨. 네. 맞아요. 고소하고 달큰하면서 생강의 알싸한 맛까지 나갖고 굉장히 맛이 개운해요. 진짜 누린내를 확 잡아주고 네. 맛이 개운하면서 약간 시원한 맛까지 생강초에서 나가지고 맛있는데 네. 이 생강초는 다른 요리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강초는 보통 이게 스시 드실 때, 초밥 드실 때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집에서 생선 요리라든가 이런 요리 드실 때 먹는 음식 사이사이에 드시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도 좋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돼지고기만 곁들이지 마시고요. 네. 생선 조림이나 고기 요리 드시는 사이사이에 조금씩 같이 드시면 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개운해갖고 맞아. 질리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입맛도 개운하게 하고 또 영양도 좋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생강초 만들어 두시면 음식 하실 때 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